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장마감 HLB 및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찾아뵙게 됐네요. 오전에 어저께 나왔던 위암 1차 관련해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여태까지 인터뷰 내용들 어떻게 해왔나를 또 뭐 초록 내용도 갖다 놨고요.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 그것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첫째로는 일단 시장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HLB 및 HLB 관련주들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오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다시 뉴스가 나왔네요. 위암 1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모두 말씀드리려면 제가 영상 하나로 담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강력한 시장이에요. 오후 때 잠깐 내리긴 했었는데 이 폭을 다시 올렸습니다. 매우 강력한 시장입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양대 산맥 1번 IT. 보통은 여태까지 IT 주도주 했던 게 2차전지 관련주였죠.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단기 상투권에 있어요. 물론 이게 끝나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 SDI입니다. 끝나진 않은데 좀 더 쉬었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매기가 빠지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봤더니 어저께는 5G 관련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여기 반도체 쪽, 뭐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LOT, 백큐움 이쪽으로 갔는데 IT로만 놓고 보시면 시장의 순환매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있겠죠. IT 바이오 쪽이 있겠는데 바이오는 오늘 코스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셀키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고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갭상승을 해줬어요. 갭상승을 해주고 이 갭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지언정 이 갭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갭을 유지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양대 산맥인 우리 HLB는 약간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3.12% 하락한 10만 2,900원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박스권 돌파하기 이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큰 박스권. 그 와중에 이렇게 지수는 이렇게 급한 상승이 나왔지만 얘는 약간 완연한 요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보고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 중에 들어간 건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쉴 때도 좀 잘 쉬는 게 좋다. 어저께까지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마감했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쉴 때도 정말 잘 쉬는 매우 강한 종목이 됐는데 오늘은 글쎄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장 초반에는 나름 개상승해서 좋게 이렇게 있다가 쭈룩 밀렸어요. 시장이 밀리면서 밀리다가 뭐 반등하니까 좀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말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술적만 말씀드리면 내일 당장 요거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장악형 패턴이 나와준다면 재차 이렇게 기간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시그널이 상당히 큰 게 맞아요.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장대 이거를 감싸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재차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음봉이 나온다면 여기 10만원 초반대까지 재차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을 위해서는 내일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쉬었다 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L생도 LB랑 좀 비슷한데 근데 그나마 L생은 5일선 부근에서 마감해서 약간 뭐 LB보다는 난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L생도 지금 모습 보면은 LB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LB 따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그나마 LB보다는 좀 난 게 그나마 5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종가 마감했다는 게 좋고 얘도 내일 이걸 감싸주는 장악형 패턴이 나온다면 재차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넥사도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LB랑 L생이랑 딱 중간 사이즈 있는데 얘도 내일 곧장 이렇게 좀 이걸 감싸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요. 안 그런다면 재차 한번 여기 밑에까지 7,500원 요 자리까지 밀렸다 갈 수도 있고요. 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나마 5일선을 좀 살려줬는데요. 내일 LB가 비실하다면 5일선 하회를 해서 여기 다시 1370원 언저리까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급적인 요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이랑 HLB 관련주들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바행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HLB 12-35만주 전환 청구 오버행 우려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초보자분들도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2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크게 말씀드리면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이자를 지불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자를 주면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만큼 빌려주면 제가 만기 때 이만큼 돈을 드릴게요 라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특별한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에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제 회사는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회사채인데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CB예요. 전환사채. 말 그대로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이걸 CB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CB는 투자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둘 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CB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자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CB 같은 경우는 그냥 이자만 받을 수도 있어요. 만기가 됐을 때 요거 그냥 이자만 받을 수도 있고, 플러스 옵션 하나 더 줘요. 너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거 이자 없이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도 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자 받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은 주가 차익만큼 내가 이익 받는 게 더 많을까. 그래서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상장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회사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둘 다 모두 유리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LB 같은 경우도 작년에 CB를 발행을 했었죠. 한번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행은 뭐냐면, 주식시장에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CB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예수기간에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헤지펀드 투자자 공매도 전환 차익 거래 물량 출회 없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31회차 CB를 인수했던 투자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HLB는 CB 투자자가 미리 공매도하고 전환된 주식으로 상하기 때문에 주가 희석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31회차 CB 발행했을 때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CB를 인수했던 사람이 이미 높은 가격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15에서 20만 원이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15에서 20만 원대 이미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근거로 해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한들 주가에 희석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전환됐을 때는 그냥 공매도 친 거를 상환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감은 오셨죠, 그죠? 지난 10일과 11일 보유하고 있던 CB 34만, 여기 뭐 약 35만 주 되겠네요.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했다. 상장 예정일은 13일이다. 해당 CB는 8만 2천 원이라고 할게요. 8만 2천 원이었던 최초 전환 가액이 리픽싱, 이거 리픽싱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리픽싱을 한다고. 그래서 5만 7천 원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원래 200억이던 게 뭐 리픽싱을 하니까 370억 원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HLB 관계자는 31회차 CB 투자자가 주가 변동성을 해칭해서 회피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추가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CB 투자자가는 여기 15에서 20만 원일 때 이미 공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서 이제 그 공매도 친 거를 상환하게 되는 거죠. CB로.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B가 전환 청구가 되는데 이미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잔여 주식은 이제 CB 남은 걸 보니까 뭐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아유 많게 되라. 그래서 행사 기간은 이때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또 나온 뉴스죠. HLB 리보세라닙 NDA 병행의 위암 1차 치료제 가능성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매경에서 나온 뉴스 재탕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뭐 차이점이 있다면 회사에서 인정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위암 3차, 4차 치료제 대상으로 글로벌 NDA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한 언론사가 리보세라닙의 위암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HLB는 빠른 신약 허가와 적응증 확대를 통해 5년 5개의 항암 시장으로 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목표가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사실 공식적으로 위암 1차 치료제는 아직 발표한 적이 없었죠. 위암 2차 치료제 파클리세틱이랑 병용 효과를 지금 국내 임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아마 다다음 달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원래 계획대로이면은 원래 위암 2차는 있었지만 위암 1차 그것도 글로벌 임상에 대한 거는 처음으로 어저께 뉴스가 나온 거였죠.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은 어저께 일단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항소제약이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아파티닙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위암 1차 임상은 논의 중인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공지했다. 사실상 위암 1차 치료제 시장 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아싸리 어저께 뉴스가 나왔을 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수정한 거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위암 1차 임상은 논의 중인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어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암 1차는 거짓입니다 라는 의미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보시면 여기도 말했지만 우회적으로 위암 1차 시장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 위암 1차 치료제는 리보세라닙 너네가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 되고요. 지난해 4월 미국 FDA는 간암 1차 치료제로 항소제약은 중국 내에서 진행 중이던 면역 항암제 캄렌리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에 대해서 미국 FDA가 글로벌 3상 임상을 승인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전례가 예상된다며 위암 1차 치료제 시장의 진입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9일 날 나온 뉴스인데 리보세라닙이랑 칼렘레이주막 간암 1차 치료 병용 임상 3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임상 거친 거를 글로벌 임상을 하는데 글로벌 임상 1상, 2상 패스하고 곧장 3상을 진행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진회장님도 인터뷰할 때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병용 임상이 중국에서 임상 2상을 마친 후 미국 FDA로부터 글로벌 임상 3상 직행을 허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간암 1차 여기 중국 임상을 가지고 글로벌 임상 1상, 2상 패스하고 곧장 3상을 갔잖아요. 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캄렌리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 중 중국 내에서 이상 종료 단계인 것이 8개이고 그중 하나가 글로벌 3상 임상 허가받은 것인데요. 요 캄렌리주막 나머지 임상들 중 추가로 글로벌 3상 임상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가 오늘 보신 이제 위암 얘기가 되겠죠. 위암 1차 치료제. 그래서 위암 1차 치료제도 위암 1차 치료제 시장의 진입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거의 인정한 거죠.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죠. 자, 이렇게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HLB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암 1차 치료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 이슈 그리고 네 번째 이슈 오버행이랑 공매도 친 거요. 10일을 미리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랑 그 다음에 위암 1차 치료제 네 번째 섹션은 요 위암 1차 치료제 를 다시 이제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 됐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오늘 뉴스의 핵심은 요게 핵심이었는데 살짝 세 번째 이슈, 오버행 이슈, 네 번째 이슈, 위암 1차 치료제 이슈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회사는 왜 어저께 구태여 그렇게 강하게 1차 치료제가 아니다. 이는 사실 물론 그래요. 이게 국어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가 어떤 부분이 다릅니다를 회사 측에서는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물론 수정한 다음에 위암 1차 치료제로 진행 중인 건 사실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라고 밝힌 거나 우회적으로 밝힌 거나 똑같은 말인데 구태여 꼭 그랬어야 됐느냐. 어차피 우회적으로 밝힌 거. 그리고 CB도 보니까 공매도도 치고 있더라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물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HLB에 요구하는 바는
그래, 너네 HLB 적응증 확대되고 상당히 좋은 약인 거 안다. 근데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건 없잖아. 너네 무형자산이잖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공정가치를 한번 평가받아봐. 거든요, 사실. 그래서 회사의 발표도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하물며 회사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죠. 리보세나립이 당초 예상 19년도였는데 지금 20년도에 NDA 이제 허가가 날 것 같으니까 좀 더 빠른 출시를 위해서 LI도 하겠다라고 먼저 회사에서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이때 흘렀던 이유는 결국 보니까 CB 발행을 위해서였던 거고요. 그리고 나름 자리 나름 쌍바닥 만들고 재차 올리려고 할 때 이 당시였죠. 이 당시 때 뜬금 아닌 3차, 4차 치료제로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알렉스 킴 대표가 샌프란시스코 JP 모건 헬스케어 때 3차, 4차 치료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우한폐렴 사태 다음에 주가 재차 이제 올라오려고 자리 잡고 있는 찰나에 뭐 나름 어저께 좋은 뉴스이긴 했어요. 위암 1차 치료제 얘기가 나왔는데 강력히 부인을 했더라더라.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으면서 뭐 약간 많은 생각을 들게끔 하는데 시장에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뭐 만약에라도 어저께라도 그 위암 1차 치료제가 사실은 호재성 뉴스잖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한들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이미 약은 좋다는 거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이렇게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애로가 되고 LI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한들 뭐 시장에선 반응도 안 했겠지만 이제 하도 워낙에나 시장에서는 이미 좋은 약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뭔가 좀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죠. 리보세라닙이라는 황금알을 두고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뉴스도 좀 살펴보고 지금 오늘 12 오버행도 좀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속 사정은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요. 저 역시도 그냥 여러분이랑 같은 일반 투자자여서 개인 투자자고 정말 한없이 작은 투자자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사연인지는 추측만 가능한 상태여서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 훌륭한 리보세라닙 그리고 리보세라닙이라는 황금알을 두고 저는 여러분이랑 마찬가지로 리보세라닙의 항암 신약의 탄생을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한우도 없기를 바라겠고요. 또 궁극적으로 HLB라는 주가가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길 바라고요. 그래서 좀 바라는 거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치를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정석으로 열심히 NDA 신청도 하고 적응증을 계속 확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히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으면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는 한없이 작은 투자자입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치는 공정 가치인 것 같고요.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다시 또 하나 알았잖아요. 정말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은 정말 적응증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세상을 밝혀주는 분명히 좋은 약이다. 이게 하나씩 단계를 잘 밟아서 NDA 신청도 하고 세상에 탄생하기를 간절히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